이번 시간에는 Atomistic Diffusion Cases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원자들이 디퓨전에 나가는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는 총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로는 도핑된 상황입니다. 도핑된 상황. 근데 도핑은 됐는데 좀 많이 안 되고 좀 적당히 도핑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diffusion in lightly doped NaCl, 즉 NaCl의 도핑이 아주 옅게 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aCl에 한번 CdCl2가 도핑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럼 CdCl2는 NaCl에 도핑이 되면 Na 자리에 CD가 들어가고, 이 CD는 이가 플러스니까 이 플러스가 하나 되죠. 그리고 Cl은 그냥 그대로 Cl입니다. Cl 자리에 그냥 Cl 있고, 그 다음에 CD가 나트륨 하나 들어갔으니까 나트륨 베이컨식 하나 생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CDCl이 NaCl에 도핑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나트륨의 디퓨지비티 값을 구해볼 건데, 나트륨의 디퓨지비티, 즉 셀프 디퓨지비티 값입니다. 지금 셀프 디퓨지비티 값은 베이컨시의 농도 VNA의 농도 곱하기 베이컨시의 디퓨지비티가 되겠네요. 나트륨의 디퓨지비티 값은. 자, 한편 이 감마 값을 먼저 정의하고 가야 되는데, 이 감마 값은 온도에 따른 값입니다. 즉, 이 감마 값은 상수 곱하기 익스포텐셜 마이너스 KT분의 델타 G 값입니다. 근데 이 델타 G 값은 액티베이션 에너지겠죠? 즉, 이 감마 값이 점프 프리퀀시를 했습니다. 점프 프리퀀시. 이 감마 값이 점프 프리퀀시인데, 이 점프를 해 나갈 때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이 델타 G 값입니다. 근데 델타 G는 델타 H와 델타 S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델타 S의 값은 상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델타 G는 델타 H라 써도 무방합니다. 이 델타 G가 아니라 델타 H, 즉 엔탈피 값, 엔탈피의 변화값으로 써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S값은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를 앞에 떼서 나오면 또 상수가 앞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을 G 대신에 H라 써도 무방합니다. 자, 이 값을 활용해서 한번 적어보시면, 베이컨시의 디퓨지비티 값은 감마 람다 제곱 대문자 감마가 되겠네요. 자, 대문자 감마 되면 최종적으로 DNA는, 이걸 대입해 봅시다. 대입을 하면 나트륨의 베이컨시 농도 곱하기 감마 람다 제곱, 그리고 대문자 감마는 이거였죠. 익스포텐셜 마이너스 KT분의 델타 H입니다. 자, 보시면 소문자 감마 람다 제곱 U 값은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여기서 바뀔 수 있는 값은 나트륨의 베이컨시 혹은 온도가 되겠죠.
그리고 뭐 델타 H도 뭐 바뀔 수 있다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나트륨의 셀프 디퓨지비티 값을 한번 구해보죠. 자, 아까 그러면 제일 바뀌기 쉬운 게 온도겠죠. 당연히 온도. 그 온도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도가 높을 때, 즉 T가 높을 때. 자, T가 높을 때는 당연히 NaCl이 인트린직으로 디펙트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디펙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NaCl은 일반적으로 디펙트가 생길 때 샤키 디펙트로 발생합니다. 즉 NaCl이 디펙트가 생겨서 샤키 디펙트가 생기면 도핑을 해서 나트륨의 베이컨시가 나오지만 인트린직 샤키 디펙트로 인해서 또 나트륨의 베이컨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나트륨의 베이컨시는 도핑에 의해서 생긴 베이컨시, 익스트린직 나트륨 베이컨시 더하기 샤키 디펙트로 인해서 생긴 베이컨시가 있겠네요. 샤키 디펙트. 그러면 온도가 높을 때는 당연히 샤키 디펙트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이 값의 의존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샤키 디펙트의 베이컨시 온도 값은 일반적으로 나트륨이 샤키 디펙트가 발생하면 VNA 플러스 VCl이 되겠죠? 이때 평형상수 값은 VNA VCl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응이 1대1로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값이 같겠죠. 이 농도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샤키 디펙트로 인한 베이컨시의 농도 값은 당연히 이게 두 값이 같으니까 루트를 씌워주면 Ks의 2분의 1승이 나오겠죠. 2분의 1승. 그래서 VNA 샤키 디펙트의 농도는 Ks 2분의 1승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두 개 같기 때문이죠. 같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평형상수 값은 일반적으로 온도에 대한 함수죠. 온도에 대한 함수. 그래서 원래는 마이너스 KT분의 델타 HS지만 샤키 디펙트가 일어나는 엔탈피의 변화값이지만 루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 분모 2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더해줘야 됩니다. 더해줘야. 자, 그러면 지금 변하는 값이 원래는 이게 델타 H 값이 있지만 이 델타 H는 당연히 VNA가 베이컨시가 점프하는 델타 H겠죠?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샤키 디펙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텀뿐만 아니라 이 텀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로그 DNA는 즉 나트륨의 디퓨지비티의 로그 값은 지금 X 포텐셜이 있으니까 로그를 취해준 겁니다. 그러면 그 X 포텐셜 안에 있는 값만 살아남겠죠. 이거 마이너스 KT분의 델타 H, 그럼 마이너스 EKT분의 델타 HS. 즉, 마이너스로 묶으면 K분의 델타 H 플러스 EK분의 델타 HS 하고 T분의 1이 나오겠네요. 즉, 로그 DNA, 셀프 디퓨지비티의 값은 이 값에 비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이 H는 점프하는 데 필요한 액티베이션 에너지고 이 값은 샤키 디펙트가 일어나기 위한 액티베이션 에너지입니다. 자, 이게 온도가 높을 때고
그러면 낮을 때는 당연히 쉽겠죠. 낮을 때는 샤키 디펙트가 잘 안 일어납니다. 이 샤키 디펙트가 잘 안 일어나면 당연히 이 텀 무시해도 되겠죠. 이걸 무시해도 됩니다. 무시해도 되니까 그냥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남는 거. 온도가 낮을 때는 익스트린직의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도핑이 모든 베이컨시를 좌우합니다. 즉 로그 DNA는 도핑이 모든 걸 좌우하니까 마이너스 K분의 델타 H T분의 1이겠네요. 왜냐하면 샤키 디펙트 텀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가로축은 당연히 T분의 1이고 세로축은 로그 DNA겠네요. 자, 그래서 T분의 1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온도가 높을 때, 즉 왼쪽 구간일 때는 지금 보시면 추가적으로 뭐가 더해져 있죠. 더 음의 값을 가집니다. 기울기가. T분의 1 앞에 있는 이 기울기가 더 음의 값을 가집니다. 얘보다. 그러면 더 기울기가 가팔라지겠네요. 더 기울기가 가파르게 그려집니다. 기울기가 가파르고 어느 순간 이 샤키 디펙트의 텀이 없어졌으니까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기울기가 좀 원만해지겠네요. 그래서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K분의 델타 H 플러스 2K분의 델타 HS가 되고 이때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K분의 델타 H입니다. 즉 옅게 도핑된 상황에서는 온도에 따라서 셀프 디퓨지비티의 값이 이런 식으로 두 그래프가 나옵니다. 온도가 더 높을 때 더 그래프가 가팔라요.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였고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는 바로 엄청 많이 도핑된 상황이에요. 지금 6개 도핑된 상황을 했으니까 이제는 엄청 많이 도핑된 상황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디퓨전, 예를 들어서 또 이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퓨전이 하일리 MGO. 즉 MGO에 높게 엄청 많이 도핑된 상황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MGO에 한번 AL2O3가 한번 도핑되었다고 한번 해보죠. AL2O3. 그 AL2O3가 도핑되면 그 식을 적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MG 자리에 AL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식을 적으면 이렇게 되고 지금 MGO에 인트린직 디펙트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도핑된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 식을 보시면 얘는 2대 1이죠. 2대 1입니다. 즉 식을 적기 위해서는 얘에다가 2를 곱해줘야 얘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이 식이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2대1로 나오기 때문이죠. 자, 이제 또 셀프 디퓨지비티 값을 구할 건데 셀프 디퓨지비티 값을 구하면 DMG 이 값은 VMG의 농도 곱하기 VMG의 디퓨지비티 값이죠. 네, 이 값에 알루미늄 값을 대입해도 됩니다. 하지만 일단 이 상태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인데 지금 아까 케이스 1에서 말씀드렸듯 케이스 1에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텀이었어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텀이었으니까 지금도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텀이겠죠. 근데 얘는 특이하게 온도를 낮추면 지금 엄청 높게 도핑되어 있는 상황인데 온도를 낮추면 침전물이 생겨요. 침전물. 그래서 프리시피테이션이 발생하게 돼서 약간 그 엔탈피 값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도가 굉장히 낮다면 솔루빌리티가 감소하게 돼서 침전이 생기는데 어떻게 침전이 생기냐면 Mg와 알루미늄이 만나서 그리고 베이컨시도 반응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MgAl2O4라는 침전물이 생성합니다. 이거 스피넬이죠, 스피넬. 이 스피넬 구조에 침전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 이런 침전물이 생기니까 이것도 또 고려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침전물, 이 생기는 평형상수값을 한번 구해보죠. Kp는 그 프리시피테이션의 P입니다. Kp는 Mg는 활동도가 1입니다. 활동도 1. 활동도가 1이 아닌 애들은 AL과 V가 있겠네요. 그래서 AL, Mg 제곱 VMG 분의 1이 나옵니다. 왼쪽 반응식이 분모로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볼 건데, 적으면 이걸 다시 양변 역수로 취하면 AL, MG 제곱 VMG 이게 KP분의 1이 나오겠죠. KP분의 1. 자, 근데 아까 알루미늄 AL이 EVMG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 있는 식을 여기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대입해주면 4VMG의 제곱이 나오는데 오른쪽 하나 더 있으니까 세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KP분의 1입니다. 자, 근데 평형상수값은 아까 마이너스 익스포텐셜 마이너스 KT분의 델타 H였죠. 근데 지금 역수니까 그 마이너스 값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값은 그냥 KT분의 델타 H고 얘는 프리시피테이션을 만드는 엔탈피 변화값이겠네요. 그래서 VMG는 세제곱 씌우면, 이거 세제곱근 씌우면 이거 분모에 3이 들어가죠, 3. 분모에 3이 들어가죠, 3. 그래서 VMG는 3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VMG 위에다 적어보자면 익스포텐셜 3KT분의 델타 HPPT에 또 비례합니다. 지금 온도가 낮을 때 석출되니까 온도가 낮을 때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또 마찬가지로 그려보자면 T분의 1 그리고 로그 DMG입니다. 온도가 높을 때는 석출이 안 되니까 원래 그래프는 아까 첫 번째 케이스에 구했죠. 마이너스 K분의 델타 H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쭉 되고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K분의 델타 H겠죠. VMG가 즉 Mg의 베이컨시가 점프하는 엔탈피입니다. 여기서 델타 H는. 근데 온도가 낮을 때는 석출된다고 그죠? 석출되면 이 텀도 고려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익스포텐셜 안에 있는 값을 더해줘야겠죠, 기울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값인데 또 플러스를 해줬으니까 기울기가 더 완만해집니다.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K분의 델타 H 더하기 3K분의 델타 H PPT가 되겠네요. 자, 기울기가 지금 석출됐기 때문에 기울기가 더 완만해졌어요. 자, 이렇게 구간을 또 표시하자면 온도가 높을 때는 익스트린직만 일어나고 구간이 낮을 때는 익스트린직뿐만 아니라 석출되니까 기울기가 변화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두 번째 케이스였고, 자, 세 번째 케이스는 또 특이한 녀석인데, 세 번째 케이스는 양이온이 좀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를 cation deficient oxide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양이온이 조금 부족한 화합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발트 옥사이드인데, 이 코발트 옥사이드는 원래 1대1로 결합되어 있죠. 근데 X만큼 빠져 있습니다. 즉 양이온이 얼마만큼 비어 있죠. 그 양이온의 베이컨시가 생긴 겁니다. 양이온의 베이컨시. 한번 인트린직으로 한번 샤키 디펙트가 일어난다 해보면, 코발트의 베이컨시와 옥시전의 베이컨시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산화가 되겠죠. 산화. 한번 산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V 베이컨시, 산소의 베이컨시 자리에 옥시전이 들어와서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되면 산소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홀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양 위아래를 더해보시면 2분의 1 O2 가스가 산소와 VCO와 홀을 만듭니다. 즉 코발트 옥사이드가 산화가 돼서, 코발트 옥사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산소가 들어왔어요. 산소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산소가 산화돼서 산소가 생기니까 이 자리에 코발트 자리가 비어버리죠. 코발트 자리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화합물이 CO1-XO입니다. 즉 X만큼 코발트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화되었으니까요. 근데 이 코발트는 한 번에 이가로 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되는데, 값이 처음에는 그냥 0가로 됩니다. 중성으로 만들어졌다가 이 CO의 베이컨시가 이제 점점 홀을 만듭니다. 홀. 점점 홀을 만들고, 또 1가짜리가 또 홀을 만듭니다.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나씩 생성하는데, 이때 다 더한 값, 즉 이 농도 VCO X 더하기 VCO 1가짜리 더하기 VCO 2가짜리 다 더한 게 전체 농도가 되겠죠. 전체 농도가 되니까 그 셀프 디피지티 값은 계속 했듯이 베이컨시의 농도에다가 그 베이컨시의 디퓨지비티 값인데, 이 값이 전체가 이 값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디퓨지비티 값, 즉 이 X, 여기서 말한 X, 없어진 값은 당연히 얘가 많이 생길수록 없어지겠죠.
이게 비례합니다. 비례. EX랑 EX가 다른 거예요. EX는 전기 중성을 나타내는 X고 EX는 얼마만큼 코발트가 빠졌느냐 하는 X입니다. 그래서 X가 코발트의 베이컨시에 비례하게 되고, 즉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당연히 많이 빠지겠죠. 근데 이거를 계속 보면 X가 워낙 커지면 즉 베이컨시가 매우 많아지면 당연히 베이컨시가 많아지니까 디퓨지비티가 증가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세츄레이티드 됩니다. 즉 이거 베이컨시에 따라서 D 값이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일정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디펙트 클러스팅이 생기는데, 디펙트 클러스트가 뭐냐면 잘 안 나오네요. 디펙트 클러스터, 이게 뭐냐면 이 베이컨시가 계속 모여있으면, 한 군데 엄청 많이 모여있으면 이 베이컨시 군집을 이룹니다. 군집. 즉 베이컨시의 덩어리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 베이컨시가 덩어리가 생겨버리면 이 베이컨시가 이동해야 되는데 이 덩어리째로 옮기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디펙트 클러스터 덩어리가 생기면 당연히 움직이는데 엔탈피 값이 매우 높아지겠죠. 근데 엔탈피 값이 매우 높아지면 당연히 더욱더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즉 디퓨지비티 값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컨시에 따라서 베이컨시가 커질수록 D가 커지지만 베이컨시가 너무 증가하면 디펙트 클러스터가 생겨서 D를 감소하게 만듭니다. 즉 어느 순간에는 디펙트 클러스터가 생겨서 일정해지겠죠. 베이컨시는 D를 높게 만들지만 디펙트 클러스터는 D를 낮게 만들어서 어느 순간 일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케이스를 했고, 마지막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자, 마지막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홀이 생겨서 하이리 도핑이 돼서 디펙트 클러스팅이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한번 봅시다. 네 번째 케이스는 디펙트 클러스가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케이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자면, diffusion in a highly defective defect in a highly defective oxide인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지르코니아를 봅시다. ZrO2에서 살펴봅시다. 이 ZrO2에 한번 도핑이 됐다 생각해보세요. 도핑이 칼슘 옥사이드가 한번 도핑됐다 해봅시다. 지르코니아 자리에. 그러면 지르코니아는 4가 플러스입니다. 근데 칼슘은 2가 플러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칼슘이 지르코니아 자리에 도핑이 되는데, 이때 지르코니아 또 인스트린직으로 디펙트가 일어납니다. 근데 얘는 샤키가 일어난 게 아니라 프랭켈로 일어나게 되죠. 즉 틈새 자리로 지르코니아가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틈새 자리에 지르코니아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옥시전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옥시전의 베이컨시는 당연히 도핑이 돼서 베이컨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프랭켈 디펙트로 인해서 옥시전의 베이컨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더한 거겠죠? 왜냐면 옥시전의 베이컨시는 도핑이 돼서 발생한 거 더하기 인스트린직, 즉 프랭켈로 옥사이드가 틈새 자리로 이동해서 생겨서 만들어진 베이컨시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 옥시전의 베이컨시는 이거 더하기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일렉트로 뉴트럴리티를 한번 맞춰보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한번 리덕션식을 적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는 마이너스, 즉 플러스의 농도와 마이너스의 농도가 같다가 일렉트로 뉴트럴리티인데 한번 맞춰보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즉 지금 맞춰주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일렉트로 뉴트럴리티가. 왜냐면 지금 리덕션 식을 보시면 전자가 옥시전 베이컨시 2배입니다. 2배. 즉 옥시전 베이컨시에 2를 곱해줘야 당연히 N이랑 같아지겠죠. 근데 P도 마찬가지로 산화식을 적어보자면 VO를 넘기면 당연히 이게 만들어지겠죠. 아까 미리 적어놨던 이 식이 만들어지는데 또 2배로 적어줘야 되니까 이 OI 그리고 이 CHZR이 나옵니다. 이게 일렉트로 뉴트럴리티고, 그리고 지금 인트린직을 고려해줬는데 만약에 엄청 많이 도핑된 상황에는 이 인트린직을 무시해도 되겠죠. 얘를 무시해도 줘도 됩니다. 즉 도핑으로 인해서 모든 옥시전의 베이컨시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일리 도핑 상황에서는 옥시전의 베이컨시와 칼슘의 농도가 같아지겠죠? 여기를 가렸습니다. 지금 이게 잘못 적었네요. 이게 V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O를 가르시면 같아지겠죠? 지금 하일리 도핑이 됐으니까 인트린직 텀을 무시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그리면 됩니다. 그대로 그리면 되는데 자, 이거는 T분의 1이고 이거는 로그 DVO겠죠? 옥시전의 베이컨시의 디퓨지비티 값을 보여주시는데 아까 똑같은데 세 번째 케이스에 말씀드렸대요. 온도가 점점 내려가게 되면 디펙트 클러스팅이 발생하게 됩니다. 디펙트 클러스팅, 즉 베이컨시가 끼리끼리 모이게 되죠. 디펙트가 끼리끼리 모이게 되면 아까 케이스 3 했던 시기가 똑같이 점점 베이컨시의 덩어리가 커집니다. 이 베이컨시의 덩어리가 커지면 당연히 다음 베이컨시로 넘어가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 베이컨시가 커지면 똑같은 크기의 베이컨시나 더 큰 자리의 베이컨을 찾아야 되는데 인접한 곳이 작은 베이컨시 자리면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시가 더 이동하기 힘드니까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지면 아까 이게 마이너스 KT분의 델타 H에 비례한다고 했죠?
근데 이 델타 H가 점점 커지니까 디펙트 클러스터 때문에 점점 커지니까 기울기가 점점 더 가팔라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런 식으로 더 가팔라집니다. 그래서 델타 H가 점점 커지게 돼서 디퓨지비티가 점점 더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마그넬리 페이지도 형성이 돼서 모빌리티도 감소하게 돼서 점점 더 디퓨지비티가 감소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PPT 석출이 돼서 지금 베이컨시의 디퓨지비티가 낮아진 상황이지만, 지금은 디펙트 클러스가 생성이 돼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경우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아톰들이 디퓨전 되는지, 그리고 디퓨전의 시기의 그래프를 그려보았고,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